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어제 군부대를 지나갔습니다. 전역한 지 10년도 더 됐는데 군복 입은 병사들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군요. 자, 무더운 날 나라 지키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달 1일부터 군 장병들의 휴대폰 사용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병영 생활 또 문화 참 많이 변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군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군대 문화, 병영 생활의 변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게 변하고 있다. 군대 간 아이들이 무슨 죄냐 도 좋고요. 군대는 기강이 바로 서야 한다. 더 편해지면 사고만 난다. 뭐든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이나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반찬 토론에서 뜨겁게 토론해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조금 전 10시 9분에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코로나19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 요청 안내사항입니다. 최근 각종 홍보관, 체험관, 소규모 가정방문 설명회 등 방문 판매와 관련된 국내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주의사항입니다. 방문 판매 관련 홍보관, 체험관 등은 밀폐된 환경에서 다수의 방문자들이 밀집해 장시간 접촉하는 특성상 감염 전파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중장년층, 특히 고령층은 방문 판매 관련 행사 참석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방문 등을 통한 소규모 설명회도 제품 설명 등의 과정에서 장시간 동안 밀접해 대화가 이뤄져 감염 발생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중앙질환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1부는 식탁이 SNS 등 밥상 머리를 뜨겁게 달구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달 1일부터 군 장병들의 휴대폰 사용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시범 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건데요. 평일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공휴일과 주말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군 장병들의 생활도 참 많이 변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두고 환영하는 의견들도 있지만 군 기강을 해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의견도 들립니다. 이런 병영 생활의 변화, 애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고 저희 커피 쿠폰 증정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병영 생활의 변화에 대한 문자 주시면서 저희 프로그램 풀네임과 본인이 근무했던 부대의 경내 구호 함께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군대를 안 가셨거나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병영 생활 변화 관련 의견과 저희 프로그램 풀네임 그리고 충성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조금 어렵나요? 예를 들어서 군대가 요즘 너무 편해졌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단결.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으로 풍성하게 꾸며지는 반찬 토론, 지금부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함께 식탁에 앉은 건 오래된 것 같은데 매주 꼬박꼬박 반찬을 나누고 있는 분입니다.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인사를 다시 드릴게요. 네. 단결. 충성. 저희는 충성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일단은 군대 다녀오셨죠? 그렇죠. 00군번입니다. 00-7132 뒤는 말 안 할게요. 군번. 예. 완전 단결입니다. 그죠? 예. 네. 08군번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웃으세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군대 내에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좀 떠오르십니까? 수신자 부담 전화죠. 네. 짧게 다급하게 그럼요. 나야 받아 한 다음에 상대 의사를 묻고 받아주면 예. 이제 돈은 그쪽에서 내는 그렇습니다. 형태로 많이 활용을 했었죠. 수신자 부담 전화도 그렇고 예. 또 편지 많이 이용했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는 훈련소에 있을 때
이다음에 이병 요때 많이 썼는데 예, 예. 그것도 나중엔 귀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수신자 부담으로. 네. 그러면 안 그렇습니다. 되는데 예. 지금은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있던 선후배 문화가 좀 확실했기 때문에 예. 제가 병장 때는 쓱 가면은 이제 홍해 갈리듯이 그럼요. 공중전화 박스 앞에 예. 줄이 없어졌죠. 뒤에 상병장들이 전화 기다리면 네. 다급하죠, 정말. 그렇죠. 그리고 예. 이병이 전화하고 있으면 아무 말 안 해도 전화를 걸자마자 다시 할게 하고 끊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정말 연출을 기억이 했던 것 같아요. 10년도 더 된 얘기인데 지금은 그거는 네. 안 될 일이죠. 굉장히 폭력스러운 정말 상황이고. 끔찍합니다. 그때는 뭐 저도 이병 때 그랬으니까. 예, 예. 요즘 장병들은 신병 교육대 시절 외에는 편지 쓸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예. 이유는요. 자대 배치 받으면 휴대폰을 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많이 좋아졌네요. 예. 장병들이 휴대폰을 사용한다. 복무하실 때 이거 뭐 생각은 해보셨나요? 아니 그때만 해도 00년이잖아요. 예, 예. 밖에서도 휴대폰이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PCS 쓰던 시절이라. 예, 예. 근데 와 진짜 예전엔 정말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저희 때는 2년 2개월을 또 복무했던 예, 예. 지금 2년이 채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그것도 그렇고 그러나 환경이 개선돼야 되는 건 맞죠. 나 땐 이랬으니 너희도 고생 좀 해봐라. 이거야말로 꼰대 마인드가 아닌가 싶어요. 예. 저는 08 군번인데요. 네. 10년에 전역을 했거든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몰래 반입하는 병장들이 있었어요. 휴대폰을. 그랬죠. 예. 걸리면 영창 가기도 하고 네. 휴대폰 반입은 정말 좀 상상하기 어려운. 참 어딜 가나 하지 말라는 걸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근데 그게 군대 아니면 좀 문제가 심각한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일단은 휴대폰 사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뭐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해야죠. 예. 하는 게 맞습니다. 뭐 언제까지 그 막 80년대, 90년대 이런 군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 때 이제 그 군 내에서 구타 금지 이런 게 처음 나오면서 예. 소원술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맞은 걸 편지에 써가지고 함에. 몰래 누군가를 찌르는 거였는데 예. 그게 이제 처음 시행되면서 그래도 그걸 하니까 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물론 그랬군요. 그거를 넣으면 누군지 다 알게 되긴 해요. 알아요, 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의 어떤 군 생활을 또 만들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휴대폰은 뭐 사용해도 된다. 그럼요. 예. 어떠신데요? 저는 이 반찬 토론할 때마다 제 성향이 굉장히 보수적이구나.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요. 저는 반대입니다. 나이도 한참 어린데 어쩜 이렇게 꼰대 같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최영진 아나운서. 왜 반대요? 아니, 물론 반대하는 이유는 있기야 있겠죠. 아니, 제 의견인데 꼰대라니요. 미안합니다. 아무래도 네. 군대는 기강이 바로 서야 굴러가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아요. 예. 네. 사실 군대 갔다 와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몸이 편하면 가혹행위 이런 게 더 많이 발생한다. 그래요? 예. 그럼 오히려 더 힘들게 좀 뒹굴고 그래야 바로 잠을 자고. 실제로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저는 사실 이번에 휴대폰 반입을 통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벌써 노출이 됐습니다. 도박, 그렇죠. 뭐 성범죄 같은 거. 예. 예.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정책이나 새로움이 시작됐을 때 늘 예. 문제점들은 수반이 돼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아예 차단하는 거는 너무 예. 구시대적인 거죠. 문제점들을 좀 고쳐 나갈 수 있는 예.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걸 제대로 정착을 시켜야지. 그렇습니다. 뭐 나중에 2100년 돼가지고 그때도 뭐 지금처럼 다 막을 거예요? 안 되죠. 예. 지금부터 문제 생긴 거는 대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철저히 또 뭐 어떻게 처벌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제대로 된 문화로 만들어야지 예. 아예 이거를 막아버린다? 예. 그거는 너무 좀 옛날 방식 같아요. 지금 뭐 남자 둘이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군대를 전역한. 맞아요. 아무래도 우리 그 팀장님께서는 조금 편한 데서 있다 오신 게 아닐까. 저 같은 경우는 헌병 출신이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물론 제가 후방에 있긴 있었어요. 1115 야공단 공병단이지만 예. PX병 출신이거든요. 예. 잘 모르시겠네요. 이 기가. 뭘 몰라요. 훈련은 다 했어요. 혹한기, 그다음에
예. 여름에 다 훈련 다녀왔죠. 예. 아무래도 군 기강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고 우리 네. 팀장님께서는 결국 바뀌어야 될 어떤 시대 흐름인데 지금부터 그 문제점을 조금씩 해결해 가다 보면 잘 그렇죠. 정착이 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어요. 예, 예. 바람을 살살 불면서 대신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른 아닙니까? 예, 예. 본인이 잘못하면 책임지게끔 해서 이 문화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고 모르겠습니다. 이 휴대폰 안에서 그런 잘못된 사이트나 이런 거를 예. 접속할 수 없게 만드는 기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물론 그렇게 해도 또 해킹을 해갖고 쓰는 군인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분위기 안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는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이 좀 올라오나요? 오늘요 의견이 정말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일단은 2004번님께서는 군대 보안은 어떻게 하나요? 슬라생 통일 하셨고 통일을 구호로 쓰는 데가 통일이 있죠. 있나요? 예. 저쪽 전방부대 같은데. 아,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5090번님께서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군대 진짜 좀 편해졌다고 한숨을 쉬시면서 태풍. 아, 이렇게 뭐 이렇게 경례가 많군요. 28사단인가 그럴 거예요. 태풍. 그래요. 예. 9352번님 아니 핸드폰을 쓰다니요 말이 됩니까? 라고 또 하셨네요.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만세 하셨는데 만세란 구호는 없겠죠? 이분은 여성분이거나 예, 군대를 안 갔다 온 걸로 좀 추정이 되네요. 예, 예. 3982번님께서는 김포 해병 2사단 청룡부대 경례 구호는 필승이 아니라 필송이라고 하셨고. 그렇군요. 2821번님께서는 8사단에서 군생활 했는데 8사단이면 오뚜기. 예. 제가 근무할 때는 삐삐를 사용할 때였는데요. 많이 변했네요. 돌격 하셨고요. 네. 1158번님께서는 백마 예비역 대위입니다. 당연한 시대적 변화입니다. 휴대폰 사용 때문에 군 기강이 흔들리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군 비리와 악패습들이 군 기강을 흔드는 겁니다. 자유를 보장하는 만큼 책임감도 늘어날 겁니다. 군 필자들이 군 좋아졌다고 말하는 건 이거 저격인데요. 꼰대의식과 피해의식입니다. 제가 아까 했던 말 그대로 저분이 저랑 생각이 정확히 일치하십니다. 예, 예. 정확히 일치하시네요. 예. 자, 오늘 뭐 군대에서 휴대폰 반입을 찬성한다고 말씀하셔서 조사한 내용을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아까 그거 보니까요. 네. 뭐 도박 문제 말씀하셨는데 보여주세요. 그 일반 사회 성인 유병률 대비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국민 도박 유병률이 5.3%인데 예. 지금 군내 발생 비율이 0.34%예요. 물론 군이라는 어떤 특수한 예. 조직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고 외부 또 전문기관에 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 군 안에서도 여러 그 교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군 안에서 도박을 막을 수 있는 또 교육도 실시하고 뭐 예를 들면 불법 사이버 도박 그런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예, 예. 또 도박 중독죄에 대한 상담을 한다든지 도박 예방 연극 같은 걸 지원을 또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좀 협업해서 이분들이 어차피 사회로 나오면 거기서 도박한 분들 나오면 어차피 또 하는 거예요. 예. 군에 간 우리 젊은 친구들을 교화시켜서 또 내보낼 수 있는 좋은 창구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예. 오늘은 좀 의견을 많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오늘 보내고 계셨는데요. 예. 1971번님께서는 일단은 최영진 아나운서님 너무 좋다고 하셨고. 그런 건 왜 읽으시죠? 지금 의견하고 전혀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지금. 알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군대 정말 많이 변했네요. 91년에 군 입대할 땐 고참이 아이고 충성. 단결. 편지를 검열했었는데 검열하면 고참의 구타 이야기를 쓰게 되면 네. 편지를 보내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맞아요. 30개월 군 생활이 너무 길게만 느껴졌네요. 군 변화, 휴대폰 사용 찬성입니다. 필승. 하셨고요. 네. 6494번님 세상이 바뀝니다. 병영 생활도 바뀌어야죠. 그렇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충성 72사단 출신입니다 하셨고요. 예. 9166번님께서는 참 좋은 일인 듯 하네요. 우리 장병등 파이팅. 보통 지금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변화에 좀 그렇습니다. 적응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네. 4726번님은 모든 병사들이 휴대폰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군대가 아니고 기숙사 아닐까요? 또 하셨고요. 아니 근데 보세요. 외국 미군들 보셨죠? 예. 정말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훈련의 또 질을 높일 수가 있고 집중력
향상시킬 수 있고. 예. 제가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범죄 장소 환경보다 이제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일선 장병들이 병영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또 예.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거든요. 약간 고인 어떤 단체가 되면 그 안에 썩게 돼 있어요. 예. 최근 불거진 그 육군 1군단 사령부 1공여 병단 그 여단장 갑질 의혹도 사실은 일병이 청와대 국민청원하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리면서 빠르게 알려질 수가 있었거든요. 예. 아까 편지 검열 봐봐요. 안에서 나오는 구타라든지 이런 것들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막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네. 뭐 말문이 또 막혔어요? 뭐 툭하면 말문이 막혀 우리 최영진 아나운서. 아니 근데 예. 뭐 고인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폐쇄적이어야 되고 언젠가 전쟁이 날 수 있다는 우리는 비상 그런 걸 갖고 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구타나 이런 문제는 당연히 인권적인 차원에서 안 되는 문제인데 네. 저는 휴대폰 사용이 인권 문제를 막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요. 네. 뭐 그걸 통해서 나 지금 구타당했어. 뭐 휴대폰으로 뭐 이렇게 세상에 알리는 역할보다는 오히려 휴대폰을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이렇게 뭐 지휘 체계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더 인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말문이 막히셨나요? 아니 설득이 전혀 안 되네요. 저 웬만하면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그 국군 장병들이 생각하는 인식은 어때요? 휴대폰 지금 보니까요. 예. 그 한국국방연구원이 시범 운용 시작된 그 2019년 4월, 2020년 2월에 인식 조사를 했더라고요. 예. 긍정적인 변화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물론 군인들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예. 이건 뭐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복무 중에 병영 생활 관련해서 장병들의 인식이 아주 긍정적으로 변했는데 군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일단 예.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어떤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전투력도 유지되고 부대가 단합된다. 예. 뭐 이런 좋은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군 안에서의 반응도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아까 예. 나온 문제는 아주 일부에 국한돼 있거든요. 이거를 좀 해결하면서 가는 게 맞다. 2020년이에요, 지금. 예. 1960년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참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용복이 바보님께서는 95군번이라고. 단결, 예.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있으면 자고 싶고, 휴대폰 사용 반대입니다. 휴대폰 사용 시에 사진 촬영이나 보안 문제가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요? 충성하셨고, SHJ님께서는 휴대폰 사용으로 가혹행위가 줄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심심해서 괜히 후임들 괴롭히는 건 또 줄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하셨고, 이 문제는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2639번님, 충성, 저는 99년 군번 여군을 나왔습니다. 와, 예. 전역한 지 벌써 18년이 됐네요. 네. 저는 반대입니다. 왜요? 기간과 단합 문제뿐만이 아니고 보안 문제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꼰대 아니다라고. 맞아요. 근데 보안이 사실은 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거 좀 어렵겠지만 군 생활 동안만 사용하는 좀 아주 기능이 제한된 휴대폰을 좀 만들면 어떨까. 보안상 접속 못하게 하고 사진 촬영 금지하게 하고 이런 그래서 것들. 이제 쓰고서 나갈 때 반납하면 또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주고 좀 어려운 문제긴 하겠네요. 보안이라는 것이 좀 사실은 중요하기도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5855번님 최영진 아나운서님 설득력 제로라고. 7507번님은 다행히 저만 느끼는 게 아니었어요. 예.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제 의견에 또 공감하시면서 군과 사회는 분명히 구분돼야 합니다. 폰 사용 절대 반대합니다 하셨고 이 얘기로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6227번님께서는 특공 군대도 변해야 됩니다. 자율 속에 강함을 키울 수 있는 군대가 돼야겠죠. 그렇죠. 하셨고요.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이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 집 에어컨이 얼마나 따뜻한데 님께서는 휴대폰 사용이 군대 가기 전에인 사람은 좋은 거고 다녀온 사람은 싫어할 듯 이렇게. 그 말 비슷하네요. 맞네요. 예. 이야기 좀 맺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우리 또 국군 장병 우리 분들이 또 군생활 어렵게 하는데 휴대폰으로 인해서 조금 더 편해졌다면 그건 좋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긴 어려워요. 예. 네. 가면서 알겠습니다. 문제점들을 쳐내는 예.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진 것 같네요. 이기고 지고 없어요. 예, 예.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네,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자, 들어오기 전에 네.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라고 으름장을 주고 오셨어요. 어떤 맞습니다. 자세입니까? 걱정이 돼요. 티티. Just like 티티. 자신감 없게 불러. 뭔 노래야 이거? 호응 왜 안 해주세요? 무슨 노래예요 이게? 트와이스 티티잖아요.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달라요. 아니, 오늘 배울 동작이 바로 이 티티, 알파벳 T자 모양을 형상화해서 딴 T자 자세입니다. 요가에서는 예. 툴라단다사나라고도 하는데요. 예. 네, 오늘 이 자세를 배워볼 거예요. 아니 네. 근데 뭐 어렵지 않잖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휴,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끝일 리가 있겠습니까? 생각 좀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떤 자세인가요? 네, 오늘은 정말 균형 잡는 게 핵심 포인트인 자세인데요. 다 일어서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예예. 두 다리를 모으고 바르게 모으고. 서볼게요. 예예. 그리고 두 손을 쫙 펼쳐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줘 볼게요. 아, 그렇죠. 예. 네, 이 팔꿈치, 이 팔뚝이 귀에 딱 붙일 수 있게. 네, 양팔 쭉 뻗어주시고요. 벌 받을 때 자세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복부에 살짝 힘을 줄게요. 그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뒤로 살짝 보내서 발끝을 바닥에 대볼게요. 예. 그렇죠.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렇게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이면서 왼다리를 바닥에서 떼서 뒤로 쭉 뻗어 들어 올려볼게요. 이게 된다고요? 그렇죠. 한 다리로 지탱하고 그렇죠. 한 상체는 다리로만. 앞으로. 그렇죠. 다리는 뒤로. 그렇죠. 한 다리로 지탱하는 건데요. 여기서 균형 유지가 가능하시다면요. 예. 이 손을 앞으로 더 뻗으시면서 상체를 더 숙여보시고 에이, 너무했다. 뒷다리를 뒤로 쭉 멀리 뻗어 보내면서 안 돼요, 안 돼. 이거 안 돼요. 손끝에서부터 발끝이 일직선이 될 수 있게 T자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그렇죠. 저 자꾸 멀리 가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균형 유지하는 게 힘듭니다. 정말 역대급 난도입니다. 그렇죠, 네. 균형이 전혀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네. 균형이 안 잡히는 분들은 이렇게 왼다리를 뒤로 들었을 때 왼쪽 그 골반이 위로 들어 올려지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골반을 낮추려고 뒷다리 뻗은 다리의 골반을 낮추면서 상체를 들어 올리고 뒷다리 전혀 팁이 안 돼요. 뻗으시면 한 다리로 서 있는 게 힘듭니다. 이거 유지가 되고 이거 조금 힘드시면은 이 손을 쭉 뻗었잖아요. 뻗은 손을 허리 주춤으로 가지고 오셔서 허리를 쥐고 이 지탱하고 있는 다리를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상체를 숙였다가 좀 균형이 잡힌다 싶으면 무릎을 펴주시는 형태로 네, 이 동작을 이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어디에 좋은 운동입니까? 네. 이제 알다시피 한 다리로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좌우 골반 균형 잡기에 굉장히 좋은 자세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틀어진 이제 균형들을 잡는 거에도 좋고 또 이제 복부에 힘을 살짝 준 상태로 상체를 앞으로 숙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코어 운동에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3분 요가 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3분 투자하셔서 골반 균형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동작이 굉장히 어렵던데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자, 2부는 노무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노무상담도 좋은데요. 월급을 못 받고 있다, 휴가를 못 가고 있다 등등 모두 좋습니다. 이 시간 상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서둘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여러분의 노무 고민 풀어드리고요. 자, 커피 쿠폰 증정 이벤트 계속되고 있습니다.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 명을 풀네임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전화가 한 통을 갈 겁니다. 라디오 뭐 듣고 있냐고 하시면 YTN 라디오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 명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채팅창으로 받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짧은 시간만 알바로 근무하면서 내가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주휴수당이 있다는데 해당되는 건지 궁금한데 물어볼 곳이 없어 고민인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단기간 근무하는 알바 노동자들의 임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제대로 받으려면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죠.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 관련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질문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실시간 댓글 참여까지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네네. 전화 받으시고 라디오 뭐 듣고 있냐고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면 될까요? 네, 저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정석입니다. 네. 앞에 YTN 라디오를 꼭 붙여주시길 YTN 라디오. 예, 네. 바랍니다. 자, 그 급여를 계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근로시간이겠죠? 그렇죠. 예, 네. 법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은 정확히 뭔가요? 뭐 법에서 정해놓기를요, 그냥 일하는 시간이나 일하기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고 하면, 근로를 제공한 시간, 그 다음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 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겠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 시간을 얘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뭐 제일 쉬우실 거예요. 예. 네. 요즘은 주 52시간제로 좀 떠들썩하면서 맞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네, 네. 사무직뿐 아니라 또 네. 음식점 등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도 이게 워낙 애매모호한 점들이 많으니까 이 근로시간에 대해서 분쟁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근로시간 인정받으면 그간 받지 못한 뭐 수당들 더 받으실 수 있잖아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도 더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 퇴직하셨으면 이거는 퇴직금에 영향도 미치니까 퇴직금 차익분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쟁이 많아지다 보니까 노동부에서는 판단 기준을 내놓긴 했어요. 근로시간으로 판단되는 기준. 거기서도 뭐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 수행 참여도, 그러니까 수행이나 참여 거부했을 때 불이익 여부 등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사례별로 판단해야 된다고 규정해서 별반 크게 도움이 되죠. 사례별로 판단해야 된다. 예. 예.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세 가지, 요점 세 가지에 해당되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구속성, 강제성, 예. 제재성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합니다. 네. 그 일반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네. 업무가 너무 좀 계속 말씀을 해야 되는 직업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네네. 중간에 그래서 30분 정도 쉰단 말이죠. 네네. 이거는 휴게 시간이 근무 시간으로 측정이 되는 아니죠. 이제 걸까요? 그 부분은 이렇게 계속 근무를 하다가 예. 결론적으로는 어떤 장소의 제재적인 그 장소의 제한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업무로부터 최대한 30분은 예. 결국은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부여받은 거라서 휴게 시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더 문제되는 건 뭐냐면 우리 뭐 아르바이트 하신 분들이나 우리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어디 가서 쉬실 데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가게에서 앉아 있는데 손님 오면 다시 일해야 되는데 이게 대기 시간이냐 근로 시간이냐 이게 정말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그렇군요. 많거든요. 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니 어렵습니다.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뭐 구속 강제 제재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요즘 단기간 혹은 단시간으로 아르바이트하는 분들 많은데 네.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내가 월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회사에서나 뭐 일반 가게에서나 급여 명세서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나눠주거나 하면 뭐 이렇게 보고 자기하고 계산해보면 거의 뭐 맞아떨어지고 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법으로 급여 명세서를 나눠주라는 의무를 부과해놓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안 줘버리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근로시간에 얼마에서 얼마를 받고 공제 내역이 얼마인지가
모른 채로 그냥 주는 대로 받아라. 그런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많죠. 예, 예. 엄청 많아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우리 그냥 세전급여 내 일한 시간에 대해서 그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4시간씩 5일 일하시는 분이 예, 예. 일주 20시간 일하시면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이라는 게 발생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4 곱하기 5일. 그러니까 요건 일주 소정근로일에 대한 시간 플러스 하루 4시간인데 5일에서 4시간 5일 하면 예. 20시간 20. 플러스 4시간 주휴를 인정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만근했다고 가정할 때. 아,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곱하기 4.345주 해 주시면 돼요. 4.345주. 네, 요거는 한 달에 5주도 있고 4주도 있으니까 아. 한 달에 평균 내는 주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시급으로 하시면 이렇게 일하시면 시급으로 받는다고 하면 다 만근하셨다고 하면 시급 곱하기 여기서 총 근로 시간을 곱해 주시면 되고요. 월급제면 예. 월급 나누기 지금 계산한 총 근로 시간을 나눠주면 아. 나의 시급이 산출되는데 이 예. 시급과 당해년도 최저시급 우리 8,590원하고 비교해 주시면 돼요. 예, 그렇군요. 네네. 그렇게 비교를 통해서 내가 덜 받거나 뭐 그렇죠. 그런 부분 파악할 수 네, 있겠습니다. 주휴수당을 덜 받거나 예. 아니면 근로시간이 뭐 더 받아야 되는데 못 받거나 이런 걸 계산해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노무 상담하면서 주휴수당에 대한 상담이 좀 자주 들어오는데 그렇죠.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말입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게 이제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그냥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시급에다가 얹어서 주겠다고 하는데 그 시급은 주휴수당은 항상 20% 몫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급에서 20%를 뺀 나머지가 최저시급 8,590원하고 예, 예. 맞아떨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8,590원이잖아요. 최저시급이. 예, 예. 그러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가 되려면 예. 1,308원이 돼야 돼요. 1308원. 네, 8590의 1.2 120%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오늘 또 계산이 나오니까 네. 다소 좀 헷갈리는데 네.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뭔지 다시 한 번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거는 법에서 나와 있어요. 이거 법을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법에서는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된다고 주고 있어요. 이게 주휴일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일주 7일 중에 하루를 쉬는 게 주휴일이고요. 예. 그래서 일주 소정근로에 우리가 일하기로 한 날을 다 만근하면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게 주휴수당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 만근하면 쉬더라도 주휴수당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만근하지 못했다면 그냥 무급으로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휴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알려드리면 이 주휴일은 항상 월요일부터 일요일 중에 뭐 일요일이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어떤 기산점을 잡고 7일 중에 하루만 주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이런 되겠습니다. 단기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에게도 당연히 그렇죠. 적용이 되는 당연히 사항이고요. 일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했다면요. 주휴수당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상담 굉장히 많이 또 들어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먼저 6040번님, 이번 달부터 직원 한 사람씩 일주일씩 무급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무급휴가 일주일이면 날짜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5일 쉬는 건데 그럼 급여를 5일치만 못 받는 건지 아니면 4분의 1을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네, 5일치죠. 5일에 일당을 5일 무급이니까요. 예. 그냥 5일치를 못 받으신다면 되겠어요. 이거는 계산은요 쉽습니다. 그냥 월급 지금은 7월이잖아요. 그냥 어떤 일할 계산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면요. 월급 나누기 해당 월의 총일수 7월은 30일이잖아요. 그래서 월급 나누기 31일 곱하기 5를 하면요. 딱 5일분을 못 받는 금액이 딱 나오죠. 5일분?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5일 쉬기 때문에 5일만 못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못 받는 게. 네네. 1603번님, 1월 달에 최저임금 적용해서 월급 받고 있는데 7월부터 휴게 시간 1시간 더 쉬라며 약 19만 원 정도 깎이는데요. 이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네, 요거는 이제 노동법에 따라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서 휴게 시간을 1시간 더 부여함으로 인해서 공제되는 이제 덜 받게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휴게 시간을 철저하게 이제 보장받는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동의했다고 하면 근로조건이 변경됐으니까 그에 대한 뭐 다른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냥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되게 바쁜데 더 임금 여력이 안 되거나 더 안 되게 해서 그냥 임의로 휴게 시간을 부여해 놓고 쉬던 안 쉬던 간에 그거는 되게 애매모호한 부분으로 넘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의 제기하실 수 있으니까 그 쉬지 못하는 시간들에 대한 입증 같은 거를 조금 마련해 주셔야 되는
부가적인 일이 좀 남으세요. 사측에서 네. 정말 휴게 시간 보장하고 그렇죠. 건드리지 않으면 네. 괜찮은데 네. 만약에 좀 눈치를 준다거나 그렇죠. 뭐 그때 뭐 사소한 일 같은 걸 시킨다거나 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에 우리 경비원들 분이나 뭐 미화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매년 최저임금 베이스로 월급이 제공되다 보니까 예. 월급은 최저임금에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도리어 휴게 시간을 더 많이 부여해가지고 월급을 안 올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체 뭐 총량은 네. 똑같거나 줄어드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예.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9658번님.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휴가비나 보너스는 업주가 안 주면 근로자는 아무 말 못합니까? 계약서는 아직도 안 쓰고요. 이번에 휴가비가 없다고 하는데 그냥 참아야 되나요? 직원은 9명입니다 하셨네요. 예, 휴가비를 근로계약서나 뭐 구두상으로나 이런 걸 뭐 휴가비를 뭐 월급과 부가적으로 20만 원에 매년 1회를 주겠다고 예. 하지 않은 이상 휴가비나 일종의 인센티브 같은 부분은 워낙 사용자의 임의로 주는 재량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거는 철저하게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고 있느냐. 예, 그 부분이거든요. 임금인 부분. 그래서 이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가 어렵다. 휴가비는. 그러면 네. 휴가비나 보너스를 안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의 제기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수당이니까요. 요거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뭐 권리인 청구권이 없다고. 봐야죠. 좀 안타깝네요. 네. 예. 1081번님, 아침 8시부터 근무해서 잔업에 철야까지 하고 나니까 아침 7시입니다. 아침밥 먹고 퇴근하고 바로 출근하고 바로 일과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잔업과 철야는 1.5배의 수당이 붙지만 철야하고 바로 일과 근무에 들어갔지만 일과 시간에는 수당이 10원도 안 붙습니다. 이게 맞나요? 하셨거든요. 네, 뭐 주 52시간 여부는 그냥 변론으로 하고요. 예. 사실 이제 8시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1.5배, 그다음에 야간 시간에 대한 거는 부가적으로 0.5배 더 가산해서 이 2배의 시간을 줘야 되는데요. 그래 마치시고 바로 업무에 투입되신 부분은 사실 다음 날에 평상 근로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어지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 거지만 이 부분은 다시 8시간의 카운팅이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날의 일과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은 되지 않습니다. 가산은 되지 않는다. 네. 예. 3941번님은 조금 좀 힘든 말씀을 하셨는데 노무사님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만든다는데 임금 노동자인 학원 강사는 왜 고용보험에 적용이 안 되는가요? 학습지 교사, 일용직, 배달 등등 모두 고용보험보다 고용보험 적용한다고 하는데 학원장의 고용직인 임금 노동자인 학원 강사는 왜 안 됩니까? 하셨네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워낙 뭐 학원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되는 또 다른 난관을 거치셔야 되는 번거로운 절차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역시 학원업에서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학원에서 이제 우리 강사분들을 고용하셨으면 근로자로 인정해 주시는 이제 그런 그런 게 제도가 정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까지 학원업에서는 강사분 고용해서 수업 스케줄대로 그대로 하라 그러고 뭐 학부모 상담하라 그러고 상담 일지 써라고 다 시키면서 결론적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정해 버리는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바뀌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곧 바뀔까요?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학원 강사분들에 대한 이의제기나 근로자성 인정받아서 많이 퇴직금 청구하고 하면 거의 인정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물론 스타 강사분들은 아니겠죠. 네. 알겠습니다. 4726번님 질문이 있습니다. 월 정기급여 100만 원일 때 하루치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하셨네요. 이분은 그 100만 원이실 때 사실 통상임금이라는 거 어떻게 나오냐면 이 총 근로 시간을 알아야 돼요. 사실 하루에 몇 시간 일하시고 일주에 소정 근로일이 몇 시간인지 그다음에 월 총 근로 시간을 구한 다음에 100만 원에다가 나누줘서 곱하기 그 시간을 하면 일일 통상 시급 임금이 나오거든요. 1일분의 통상 임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나의 일일 근로 시간과 일주 근로일 그다음에 15시간 넘으시면 주휴수당까지 합한 금액을 곱하기 4.345줄 한 월 총 근로시간을 100만 원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네, 그렇게 되면 나의 통상 시급을 알 수 있고요. 곱하기 1일 근로시간을 하면 1일분 통상
1급이 나오게 됩니다. 예.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지유미미님께서는 힘들게 일하고도 제대로 임금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네요. 안타깝네요 하셨는데 사실 저희 코너 문자 많이 온다고 방송 전에 서로 말씀 나누면서 노무사님께서 문자가 많이 오는 건 좋은 게 아니지 않느냐. 네, 사회적으로 맞습니다. 봤을 때 네. 예, 좀 힘들게 또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1971번님. 자활근로는 하루 4시간, 월 15일 근무면 주휴수당이 없는 건가요? 2013년에 4대 보험 제하면 42만 원, 현재는 70여만 원. 월 15일 근무는 주휴수당, 월차는 빠지나요? 하셨네요. 월 15일 근무하시니까요.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3, 4, 12. 거의 뭐 3일 내지는 어쩔 때는 4일 정도 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주휴수당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일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책정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주 근로일이 며칠인가. 그러니까 1일은 4시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5일이면 4, 5, 20이니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거고요. 만약에 4일이라도 발생하고 15시간 넘어가니까 그렇죠. 4일 정도가 네. 기준이 되겠네요. 그렇죠. 4일 정도 일하신다고 하면 예. 그러면은 그냥 곱하기 그냥 4주라고 봤을 때도 4, 4, 16일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한 번만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0221번님,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실업급여는 뭐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그러니까 막대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장기간 무단 결근해서 된 경우에는 그 중대한 기책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이 분쟁이 생기려고 하면 회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그런 사실이 없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나중에 원직 복직을 하면 뭐 실업급여를 다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8138번님께서는 최용진의 슬기로운 라디오 시대 잘 듣고 있다고 하셨는데 다 알았어요. 생활입니다. 6930번님, 몸이 아파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됐는데요. 네. 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시네요. 요거는 회사에서 이제 하나 더 해주실 게 있어요. 몸이 아프기신 하신데 업무 전환이 안 되거나 예. 휴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퇴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도 뭐 휴직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업무 전환을 해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죠. 몸이 아픈다. 그다음에 회사는 휴직이나 다른 업무 전환을 해주지 못한다. 라는 경우에 퇴사하셨을 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시니까 당장 수급은 그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은 못 하시잖아요. 예, 그럼요. 그렇게 되면 이 수급 기간에 대한 그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몸이 다 나으면 재취업을 할 테니까 예. 그때까지 연장해 달라고 하는 수급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3010호님, 직원으로 알바 1명 두고 있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주 5일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요. 퇴직금을 줘야 하는지요? 근로계약서 안 쓰면 퇴직금 지급 안 해도 되나요? 하셨네요. 네. 퇴직금은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면 무조건 1년 하고 퇴사하시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네. 1인 이상이면 다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예. 네. 잘 계산하셔서 이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안 쓰면 퇴직금 지급 안 해도 되나요는 당연히 그럼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근로계약서는 소리네요. 이제 우리 사용자가 근로자가 안 쓴다고 그래도 여기 앉혀놓고 쓰게 그럼요. 해야 되고 예. 교부해야 되는 의무를 부과해놨어요. 예. 그래서 워낙 이러니까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구두계약이다. 일 안 시킨 거는 일 시킨 거는 다 명백한 사실인 거예요. 예. 네, 당연히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남부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커피 쿠폰의 힘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칭찬하는 문자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4222번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요일마다 알찬 정보가 많은 좋은 프로인 것 같습니다 하셨고요. 5855번님,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칭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당첨자 바로 발표해 드릴게요. 2639번님, 7507번님, 1158번님, 3972번님 네 분께 저희가 커피 쿠폰
오늘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참여 바라고요. 7월 19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전화 받으시고 YTN 라디오 뭐 듣고 있냐고 질문 받으시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